천호개입니다. 2024년 네이버 카카오 정말로 힘들었는데 올해는 과연 괜찮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24년도 초만 하더라도 야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네이버 카카오 상승한다 라고 기대사들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대로 갔고 정말로 힘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나름 반등을 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개업 와중에도 들어오고 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권 바뀌면 괜찮아지지 않겠냐 라는 이유로 많이 올랐습니다. 여돈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최근에 반등한 이유로 시장이 부진한데 광고 부분이 그래도 성과가 괜찮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주가가 너무 싸다. 싸다는 얘기는 항상 들었죠. 22년 이후에 굉장한 돈을 들여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앱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래학 대표님 역시도 네이버 주가 반등 같은 경우는 실적이 우상이 되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AI 솔루션 산업이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동훈님 같은 경우도 카카오가 반등하고 이유는 문어발식 플랫폼으로 너무 이거 지탄을 받았는데 현 정권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다시 옛날처럼 올라갈 보시지 않겠냐. 그리고 AI 모멘텀 소프트웨어가 주목이 되면서 카카오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이버도 같이 받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여돈 앵커님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본업 외형 성장이 제한적이다. 이거 너무 쓸 사람 다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자회사 실적 개선이 필요하고 광고 선물하기 성장이 필요한데 고단가가 필요하다. 모바일 사용 시간이 감소하고 있고 추가 이탈 발생 전에 새로운 신규 서비스 카카오가 내놔야 된다. 결국에 AI 아니겠냐라고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본격 반등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야 이거 골든 크로스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카카오 멀리서 보면 마이너스 78% 여기서 요게 반등을 하고 보기도 민망한 상황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반등을 좀 더 잘하고 있고 고점 대비 조금 덜 떨어졌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78%나 마이너스 56%나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24년 1년 동안 정말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모두 챙겨보기 힘드시다면 천호김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무튼 1년 동안 전문가의 의견들을 요약을 해보면 네이버 주가 하락 이유 같은 경우는 초반엔 C커머스 공세 이것 때문에 네이버 힘들어질 것이다. 거기다가 본업 경쟁력 이게 검색 엔진이 점점 구글이라든지 빙으로 뺏기고 있다. 그리고 라인 사태 이것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증권사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실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24년도 역대급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5천억 이상으로 전사이에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을 했습니다. 증명을 했지만 정말 네이버 주가 처참했고 2018년도에 예금을 드는 게 네이버를 사는 것보다 나았다. 성장주 이렇게 잘 성장했는데 6년간 10% 남짓 상승했으니까 이러니까 국장 탈출은 진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도 네이버는 기업이라도 쭉쭉 커왔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출도 좀 정상 상태이고 이커머스 부분에서도 네이버가 훨씬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이 쪼개기 상장 이슈가 너무 크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성장 동력이 카카오톡 요거는 알겠다. 근데 이거 외에 성장이 부족하다라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용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은 그래도 외형을 키우면서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침체가 됐다. 들쭉날쭉한 기타 이익, 기타 비용인데 투자 인수가 대박이 나면 됐고 하지만 투자 실패를 잘못했을 때 이게 너무 영업이익이 안 좋다. 21년 3분기 주가가 최고치일 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플랫폼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견조하다. 광고도 많이 늘렸고 커머스 요 선물하기가 고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부분 같은 경우가 게임도 성공작이었고 뮤직도 정체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긴 하지만 카카오톡 사용자가 더 이상 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성장주 PER 막 30, 40씩 받겠냐 힘든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고 플랫폼 기타 부분 같은 경우에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정체 상태이고 카카오페이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카오 본사는 좋고 종속회사들은 모두 힘든 상황. 결국 본사에서 돈을 요 정도 사람들이 벌어가지고 종속회사 사람들을 먹여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카오 투자금 계열사 자본 조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라든지 게임즈, 뱅크, 엔터, 모빌리티 등 수많은 계열사를 쪼개고 여기서 투자받은 걸로 8.2조 원 정도 조달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도덕적 해이 얘기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공모 목태 논란이 컸다고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9만 원이고 직원 물론 평균이니까 대표들이나 임원을 올리긴 했지만 아무튼 3.6억치 매수를 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직원 1인 평균 4.9억 매수했는데 거의 반토막씩 났으니까 직원들의 근로력이 굉장히 저하됐다. 이것도 문제다라고 봤습니다.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 애초에 사실 카카오뱅크나 페이나 이거를 따로따로 상장하는 것
자체가 업종이 많이 겹치는데 이것도 정말 황당했고, 아무튼 요 류용준 대표이사가 카카오페이 먹튀 요 사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문어 발해 분할 상장의 먹튀 논란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계열사 좀 정리를 하겠다, 계열사를 줄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120개니까 웬만한 대기업보다 많다. 카카오 AI 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걱정보다 우려가 많은 상황이 많죠. 정신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단 먹튀는 안 했습니다. 1억 원 매수한다, 장내에서 매수하겠다, 책임 경영 가능하겠다 했습니다. 정확한 연봉은 알 수 없지만 최수연 네이버 CEO가 연봉이 12억이고 정신아도 이 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대표님이 매수한 금액은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500만 원 정도 주식 매수한 거기 때문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9년 네이버 페이도 뭐 물적 분할을 해서 분할 IPO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보다는 분할 상장이라든지 이런 지배구조가 낫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죠. 정의훈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모두 힘들었다. 하지만 25년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되고 있다. 카카오는 계엄 이슈로 올랐기 때문에 기업 본질과는 관심이 없고 네이버 중에서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요 광고 커머스 업황이 중요한데 네이버가 잘하고 있다. 홈피드 개편 또 성공적이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에 대한 매출 비중이 네이버 비해 높은데 이거를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불리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커머스에다가 AI를 접목을 시켰는데 이 커머스 거래액 이제 증가 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데 이걸 AI로 극복을 해야 된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경쟁력 약하고 선물하기도 조금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신규 컨텐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5년도 광고 시장 그래도 24년 대비 괜찮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광고에서라도 볼 수 있는 모두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네이버 24년 3분기를 보더라도 검색이나 광고 산업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요 서치 플랫폼 부분이 잘 성장해서 영업이익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검색 광고 호조 이유는 요 플레이스 확실히 네이버 지도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점유율이 압도적이라고 하고 있고 홈피드가 이제 AI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 고도화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체류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 덕분에 광고 수익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에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MAU가 더 늘어나는 모습이고 이렇게 딱 맞춰서 광고를 줄 수 있다 보니까 전환율도 좋아서 반응이 좋다라고 하죠. 하지만 홈피드로 네이버 사용시간 물론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 체류 시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스타그램에 역전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등이 틱톡이니까 정말로 이런 숏폼들이 엄청나게 요즘 대세인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클립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이런 걸로 체류 시간 늘리기 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는 뭐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아프리카 TV조의 사용자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앞서 보셨듯이 네이버 전체 체류 시간 늘리기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곽기정님 같은 경우에는 연말부터 심상치 않은 반응을 하고 있다. 금리나 도대체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수혜를 볼 것이고 트럼프 관세로부터도 안전지대다. 그동안 주가가 못 간 이유는 뭐 라인 사태가 있었고 사법 리스크 있었고 모빌리티 이슈 등이 있었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때 경쟁력이 재부각돼 보인다. 수급도 좋아졌지 않냐. 그리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고환율 수혜다라고 바라봤습니다. 네이버 웹툰 고환율 수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게 수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납작 상장 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실적들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적자도 이어가고 있고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라고 했지만 바로 적자로 돌아보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 주가 상장하고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나버렸는데 미국에서 소액주주들이 뭐 집단 소송하겠다. 왜 좋은 것만 얘기했냐 라면서 이런 움직임도 있었고 현재 중단 상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AI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하이퍼클로바 이런 것들 출시 이후 시장 반응은 좀 냉담한 상황이고 이주호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한국적인 AI 확실히 이 컨퍼런스 콜에서 봤다. 수많은 네이버의 카페 블로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했는데 이게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운동 추천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진짜로 중간에 말이 끊기나 뭐 웃거나 하는 등 진짜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민재기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 AI 주도주가 드디어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 뭐 팔란티어 이런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네이버의 AI 부분이 부각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이 치고 나간다면 네이버가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컨센서스 역시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 AI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이 있지만 간만에 하이퍼 클로바 X 다시 써봤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사용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이없게도 24년도 3분기 자사 실적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라고 좀 많이 아쉬웠죠. 근데 이제 한 두세 달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상적인 물음 역시도 과거에는 잘 대답을 못했는데 천호의 삼겹살집 추천해달라고 했었을 때 옛날에 막 폐점된 곳이라든지 천호가 아닌 다른 군데를 얘기를 하겠는데 그래도 이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 덕분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검색 점유율이 60%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50% 중후반대에서 유지되다가 60%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뭐 과거 80%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업 경쟁력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좋아졌다. 광고 실적이 받쳐주고 이커머스 견조하고 웹툰 적자폭이 감소가 되고 있다. 얘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조금 물음표긴 한데 아무튼 커가는 쇼폼 시장 광고에서 네이버가 클립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클립 잘 성장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쇼핑 같은 경우에도 물류가 쿠팡에 비해서 좀 약점이었는데 배송 무료 서비스 등으로 잘 극복을 하고 있고 네이버 쇼핑이 더 치고 올라올 것이다. 쿠팡 대비 생산자 그리고 판매자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구조를 쿠팡보다 잘 갖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클로바 역시도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 가능하다. 한국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싸다라고 봤습니다. 확실히 네이버 수급 같은 경우는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40% 초반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40% 후반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주가 흐름이 정말로 좋았던 그 뭐 2017년 코로나 같은 경우 외국인 보유율 60% 이상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예상 PR이 이제 18 수준 뭐 17 수준까지 왔죠. 근데 싸더라도 주주 환원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4년 가을 갑자기 자사주 매입 4천억 소각을 발표를 했고 나름 규모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 역시도 배당을 시작한 이후로 쭉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점에서 카카오에 비해 주주 환원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플랫폼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네이버 카카오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뭐 R&D 1조, 네이버 2조, 막 3조, 6조 얘기까지 들리고 있죠. 하지만 미국 얼마나 하고 있냐? 뭐 데이터 센터 짓는데 260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데 막 280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토종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그래도 제발 살아남아서 국내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쟁력도 갖추고 돈은 조금 딸리지만 꼭 잘 해줬어. 옛날에 그 모습들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네이버가 아무래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더 많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부진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네이버 카카오 그들의 슬픈 공통점 기업 얘기부터 쭉 해본 영상이 있으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